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위와 엄격함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는 타이거맘,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모든 일에 관여하는 헬리콥터맘, 자녀 앞의 장애물을 모조리 없애주는 부모라는 뜻인 잔디깎기 부모 등 그 용어도 다양합니다. 반면에 자녀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여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부모의 비율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75.5%는 친부모였으며 계부모는 4.0%, 양부모는 0.3%로 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나치게 자녀에게 관여하는 부모나 자녀를 강압적, 폭력적으로 대하는 부모 모두 자녀의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모는 대부분 부모로서 미성숙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성 씨의 아내는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에 오성 씨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과 환희로 들떴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오성 씨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를 양육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렵게 살아온 만큼 아이에게만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될까? 오성 씨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정말 부모 되기 겁나요? 라고 어디에 소리라도 치고 싶은 기분입니다. 자, 오성 씨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부부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생기면서 참다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없이 대부분의 부모가 됩니다. 자, 부모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 되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부모 역할과 구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의미로서 가계를 계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 사회를 존속하고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모의 신념 혹은 가치관과 태도입니다. 부모의 신념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방법이라든지 부모-자녀 관계,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미래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진실이라고 믿는 생각 이런 것들을 부모의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신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이의 꿈은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패션 잡지를 찾아보고 집에서도 TV 속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을 챙겨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혜란이가 못마땅합니다. 혜란아, 너 또 공부 안 하고 잡지 보는 거니? 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세계에서 알아주는 헤어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이건 그 공부고요. 헤어 디자이너보다는 공부를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어서 공부해! 네.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미니는 부모님이 함께 잡지도 찾아봐주고 미용 학교도 알아보고 있다는데 엄마는 공부를 먼저 하라며 다그치기만 하시니 혜란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혜란이와 미니의 사례를 보셨죠? 동일한 상황인데 부모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양육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역할을 주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신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부모가 어렸을 때 원래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신념과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희 씨는 요즘 식사 시간에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습니다. 실랑이의 주제는 아들 은호의 편식 문제입니다. 영희 씨의 남편은 은호가 편식하지 않고 음식도 남기지 않도록 훈육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영희 씨는 먹기 싫은 건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편식을 할 때 부모님이 확실히 혼을 내셨다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싫은 건 억지로 먹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가 영 못마땅합니다. 네, 은호 부모님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자, 이러한 부모님의 사례처럼 과거 어떤 가족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부모 역할을 경험을 했느냐가 바로 자신에게 그대로 와서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부모 역할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래 가족으로부터의 관계와 경험이 나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대 경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즉,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은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아픔을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되풀이해서 자기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신의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성인은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의 신념 형성에 대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의 유년기에 상처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자녀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해서 내 아이니까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녀의 생각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자녀를 존중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발달 단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미성년자로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해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는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그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적인 실천이 필요한데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먼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주장하는 아동의 권리는 4가지인데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이 4가지는 아동들이 생존하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먼저 생존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생존권은요, 적절한 영양 섭취라든지 안전한 주거지에서 산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호권은 뭘까요? 자, 이것은 모든 형태의 학대, 그리고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달권은 무엇일까요? 발달권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생각과 종교의 자유 등 아동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은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바로 참여권입니다. 자, 우리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맞춰서 부모가 해야 되는 주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 자녀들은요, 다방면에서 부모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역할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인데요. 자녀가 생존을 유지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행동을 가르치는 것, 즉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치 형성인데요. 자녀가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모의 주요 역할입니다. 자, 자녀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는 보육자의 역할이었다가 점차 보호자, 그리고 조력자,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상담자의 역할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시간적으로도 부모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 유지에 전념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전념을 했죠. 현재 와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동으로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동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모 역할은 학부모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 간 관계에서 이 시기에 바로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인 만큼 미리 학부모로서의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학년기를 맞으면서 자녀와 부모의 어떤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학년기 전, 즉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자녀가 부모를 따르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했죠.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래 관계를 중시하게 되고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관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부모는 학년기 전에는 자녀의 신체적인 혹은 정서적인 성장을 중요시했다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는 교과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 혹은 교육 비용, 입시 준비, 집단 따돌림의 문제 등 자녀의 공부와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골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간극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학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 신체적인 건강, 지적인 능력, 사회적 능력, 정서적 성숙, 발달 단계별로 부모님들께서 관심사가 이렇게 다양한데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심은 자녀의 불균형 발달을 초래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잘해야 한다, 유능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부모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험 결과나 결과 중심의 학부모 반응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과정까지 왔는지 이런 과정 중심으로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동의 권리와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자녀의 생각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발달 단계별로 단계에 따라서 보육자, 보호자, 조력자, 상담자로서 부모의 역할이 다르게 수행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도덕적 인간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체나 육아서를 보면 자녀가 바른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보상이라고 하니까 선물이 생각나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나요? 자녀를 훈육할 때 칭찬과 같이 어떤 보상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령 심부름을 잘한다고 칭찬하면 심부름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보상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고 효과가 좋은 것이 사회적 보상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칭찬하기, 미소 지어주기,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간식, 돈, 책, 옷, 학용품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이죠. 다른 보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물질적 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만 주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상으로는 활동성 보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거나 만화 영화를 보여주거나 각종 운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같은 보상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방을 정리해서 참 좋구나 이런 것이죠. 이러한 칭찬 방법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시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